삼성과 LG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2025년 10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표된 한 결정이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전자기기 수백만 개가 미국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수십조 원대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제2전성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방통신위원회 본부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브랜던 카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전자기기들의 보안 위협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카 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웨이, ZTE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홈 CCTV, 보안, 카메라 등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중국산 전자기기가 대상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에 달하는 제품들이 한순간에 판매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 있던 한 한국 무역관 직원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워싱턴에서 근무하며 미중 무역 갈등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본부,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중국 전자제품의 완전한 퇴출입니다. 그의 보고를 받은 서울 본부는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산업과 과장은 책상 위에 놓인 시장 분석 자료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중국산 전자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했습니다. 연간 거래액만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8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 시장이 텅 비게 되는 겁니까? 회의실에 모인 관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과 LG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북미 수출팀 팀장이 급히 소집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팀장은 30년 가까이 전자제품 수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는 1990년대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힘겹게 자리를 잡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저가 제품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팀장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팔기 위해 몇 달씩 현지에 머물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을 믿지 않았습니다. 품질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제품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차례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FCC 발표 내용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퇴출 대상 품목 목록을 보던 마케팅팀 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마트워치만 연간 2천만 대 시장입니다. 무선 이어폰은 5천만 대, CCTV는 1,500만 대입니다. 전부 합치면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재무팀에서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갑자기 열린 것입니다.
팀장은 즉시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 구미 공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생산관리 이사는 최근 3년간 중국 저가 제품과의 경쟁으로 고전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품질은 의심스러웠지만 가격 경쟁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되는군요. 이사는 공장 라인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LG의 스마트 홈 기기들은 기술력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교란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해물이 사라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미국 아마존 본사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자제품 카테고리 담당 매니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백만 개의 제품이 판매 목록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에게 연락합니다. 삼성, LG, 그리고 중소제조사들까지 전부요. 아마존만이 아니었습니다. 월마트, 베스트바이, 타겟 같은 주요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한국 업체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채워졌던 매대가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품질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한국 제품뿐이었습니다. 서울무역협회 본부로 쏟아지는 문의 전화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팀 팀장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목이 쉴 지경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이어폰 제조업체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미국 바이어가 우리 제품을 찾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베스트바이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샘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15년째 이어폰을 만들어 왔지만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만 판매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 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팀장의 말에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은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질 관리와 내구성 면에서는 훨씬 앞섰습니다. 문제는 가격 경쟁이었는데 이제 그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 자금 지원, 인증 절차, 간소화, 물류비 보조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장관의 선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협상단 파견, 품질 인증 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공동 물류센터 구축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뉴욕의 한 가전제품 매장 주인은 창고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산 제품들을 모두 반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한국 제품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삼성 스마트워치, LG 무선 이어폰,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제품까지 다양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겠어. 품질 좋은 걸로 바꾸는 거니까. 그는 실제로 중국산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반품률이 높았고 고객 불만도 많았습니다. 값은 쌌지만 고장이 잦았습니다. 반면 한국 제품은 달랐습니다. 가격은 조금 높았지만 내구성이 뛰어났고
AS도 확실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예상 매출 증가분, LG전자의 영업이익률, 개선폭, 중소기업들의 수출 증가율까지 모든 수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소 30조 원에서 최대 5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의 보고서는 다음 날 아침 각 언론사로 배포됐습니다. 뉴스는 일제히 한국전자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다뤘습니다.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했고 LG전자도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전자부품 관련 중소기업 주식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신뢰가 마침내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1990년대 미국 시장에서 무시당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는 프리미엄의 상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생산 라인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는 마치 승리의 팡파르 같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생산직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중국산을 몰아내고 있어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2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휩쓸 때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은 비싸다고 불평할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품질이 가격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전자제품 리뷰어는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며 책상 위에 놓인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산 스마트워치 대신 들어온 삼성 갤럭시 워치, 중국산 이어폰 대신 들어온 LG 톤프리.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 제품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의 영상은 업로드 3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한국 제품의 진가를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제수석이 건넨 자료에는 예상 수출 증가액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쌓은 기반 위에 이런 결실이 맺어지는군요. 대통령의 말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로 무너지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FCC 발표 이틀 후 미국 전역의 물류 창고에서는 전례 없는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수백만 개의 중국산 전자기기가 포장되어 반송 트럭에 실렸습니다. 뉴저지의 한 아마존 물류센터 매니저는 창고를 가득 채운 빈 선반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4분기 매출이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는 즉시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답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한국 업체들과 접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삼성과 LG의 미국 지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양쪽 모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지사장은 맨해튼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전략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지사장은 25년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알리는데 헌신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삼성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던 시기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05년 우리가 애플과 경쟁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삼성은 저가 브랜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 혁신을 거듭했고 마침내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장을 선점할 차례입니다. 지사장은 화면에 띄운 재고 현황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전역의 삼성 물류 창고에는 이미 충분한 재고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본사에서는 은밀히 생산량을 늘려왔습니다. 중국 제품 퇴출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LA 롱비치 항구에는 한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 3척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선박에는 삼성과 LG의 최신 전자제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감탄했습니다. 한국 업체들 정말 빠르네요. 벌써 물량을 확보했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매일 2척씩 컨테이너선이 미국으로 출항했습니다. 인천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의 모든 역량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중소기업 공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조하는 이 회사는 평소 월 생산량이 5만 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바이어들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생산량을 15만 대로 늘려야 했습니다. 사장님, 생산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장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사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인근 협력업체에 외주 생산을 의뢰하세요. 사장은 40년 전 작은 하청 공장으로 시작해 이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부도 직전까지 갔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직원 절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 개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품은 중국산과 차원이 다릅니다. 음질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 회사의 블루투스 스피커는 국내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격은 중국산보다 2배 비쌌지만 음질과 내구성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해외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전자제품 유통업체 CEO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국 선전과 광저우를 수십 번 오가며 중국 업체들과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자제품 박람회로 향했습니다. 박람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온 바이어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한국산 제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스에서 그는 눈길을 사로잡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중소기업이 만든 스마트 홈 카메라였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됐고 기능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는 부스 담당자에게 다가가 시연을 요청했습니다. 해상도가 4K입니까? 8K입니다. 그리고 야간 촬영 성능이 탁월합니다. 담당자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CEO는 직접 제품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화질이 선명했고 앱 연동도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보안 기능이 확실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서 늘 불안했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량 구매하고 싶습니다. 월 10만 대 공급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박람회장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보안 카메라,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모든 품목에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3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금액만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자업종 애널리스트들은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대형 증권사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긴급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시작입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제품 퇴출은 전자제품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배터리, 반도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에게 열리는 기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는 긴급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자동차용 전장 부품도 조만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은 개발팀을 소집해 지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우리를 찾을 겁니다. 준비합시다. 실제로 디트로이트의 빅3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전장 부품에 의존하던 그들은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모비스와 LG전자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중국 제품 퇴출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균형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백악관과 국무부에 전달됐습니다.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통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자제품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상위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은 이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곧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공장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직원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지만 미국 주문이 밀려들면서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대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새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투자를 하시면. 은행 대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죠. 그는 20년 전 IMF 때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최악의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한국 전자산업의 급부상이 일본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 관료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일본 전자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총리는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불필요한 경쟁은 피하십시오. 그의 판단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몇몇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무리하게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할 부분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무역 전문 로펌에서는 변호사들이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수출 계약서 검토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계약 조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에 불리합니다. 그는 미국 바이어들이 제시한 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들을 찾아냈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시장 진출이 급해 불리한 조건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공정한 계약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연구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무선통신 보안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이번 중국 제품 퇴출의 핵심 이유가 보안 문제였던 만큼 한국 제품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팀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중국 제품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비전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 대표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자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물러난 자리를 메우는 건 대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한국에는 숨은 보석 같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는 이미 몇 군데 유망한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판교의 한 AI 스피커 스타트업, 성수동의 웨어러블 기기 개발사, 구로의 IoT 센서 제조사까지 모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금과 판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매일 수백 톤의 전자제품이 미국과 유럽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물량 증가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수출 대국의 모습이구나. 한 베테랑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섬유와 신발을 수출했습니다. 이제는 최첨단 전자제품을 수출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FCC 발표 일주일 후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삼성 갤럭시 워치 광고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지나가던 뉴요커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대세야. 아마존에서 중국 거 다 사라졌잖아. 이 광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마케팅팀은 이미 2주 전부터 공격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실망한 미국 소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LA 베벌리 힐스의 고급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매니저가 진열대를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있던 자리에 삼성과 LG 제품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손님들이 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 고장났다며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물건을 팔 수 있겠어. 매장 문이 열리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 코너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샀다가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환불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안전합니까?
삼성 제품입니다. 품질 보증합니다. 매니저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중국산보다 $80 더 비쌌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안전과 품질을 생각하면 오히려 싼 값이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전자제품 도매상은 창고를 정리하며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중국 선전의 공장들과 직거래하며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이윤율이 높았고 물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업체랑 새로 계약해야겠어. 그는 서울의 무역 상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통화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 업체가 이미 시카고 지역 유통망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류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주문하면 2주 안에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중국보다 빠르네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에서도 최고입니다. 한국 무역 상사 직원의 답변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20년째 전자제품 수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던 시기에도 품질 하나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념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는 제2차 긴급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전 박람회의 성공에 힘입어 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의 바이어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진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회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통업체 대표는 대구의 한 이어폰 제조사 부스를 찾았습니다. 그는 샘플을 받아 직접 착용해 봤습니다. 음질이 놀라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완벽했습니다. 이 가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산 제품보다 40% 비쌌지만 품질은 2배 이상 좋았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합니다. 이 제품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습니다. 월 5만 대씩 공급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3일간의 상담회에서 체결된 계약 규모는 1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참가 기업 120곳 중 80%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동안 해외 시장 진출이 막막했던 그들에게 드디어 문이 열린 것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스마트 홈 기기 제조사 대표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미국 바이어랑 3년 장기 계약 맺었어.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대표는 15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습니다. 빚을 내서 공장을 차렸고 직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기술 개발에 매진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이제 직원들 월급 걱정 안 해도 되겠어. 공장도 확장할 수 있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믿었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생산 능력 확대였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으로는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생산 담당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베트남 공장 가동률을 95%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미 공장을 재가동하십시오.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구미 공장은 2년 전 가동을 중단했던 곳이었습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해외 생산으로 전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가지게 됐습니다. 국내 생산 제품에는 별도 로고를 붙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강조하는 겁니다. 마케팅 담당 임원의 제안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을 찾는다면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LG전자 평택 공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한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3천억 원. 새로운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생산량이 50% 증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장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품질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전자산업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한국전자업체들의 매출이 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발행 즉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전자업종 펀드에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전자산업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주가들이 표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LG전자는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자부품 업체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 앱을 열어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3주 전 매수한 전자부품주가 40% 올랐습니다. 그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이미 증명됐어. 이제 세계가 알아주는 거야. 그의 확신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반도체에서 세계 1위,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 배터리에서 세계 1위. 이 모든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산 센텀시티의 한 무역 컨설팅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긴급 채용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컨설팅 요청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면접을 보며 지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한 젊은 지원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는 걸 돕고 싶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있다면 한국 전자산업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대전 카이스트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한 석사과정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지. 교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20년째 배터리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스타트업 CEO는 서울에서 열리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IoT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전자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생산 능력과 우리 기술이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그는 이미 삼성과 LG의 관계자들과 예비 미팅을 잡아놓았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의 급성장은 관련 생태계 전체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물류회사는 신규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의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창고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물류회사 대표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물동량이 줄어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는 긴급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출 증가율, 고용 증가율, 설비 투자 증가율 모두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경제수석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합시다. 이건 국가적 기회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즉각 각 부처로 전달됐습니다. 수출 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 개발 보조금 증액,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FCC 발표 2주 후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중국 전자제품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연간 800억 달러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관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저가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품질은 다소 떨어져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전의 한 전자제품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미국 주문이 전량 취소되면서 생산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공장장은 텅 빈 생산 라인을 바라보며 직원들에게 휴직을 통보해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습니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공장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은 상황에서 공장을 재가동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전자업계 기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선배 기자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업계를 20년 넘게 취재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그는 1990년대부터 한국 전자산업을 지켜봐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고 2000년대 중국 기업들의 거센 도전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는 원칙을 지켰어. 그게 결국 이겼지. 후배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를 정리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30년의 인내, 마침내 꽃피다였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서는 현대 모비스 부스의 바이어들이 줄을 섰습니다. GM과 포드의 구매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산 전장 부품을 대체할 공급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납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영업팀장의 답변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현대모비스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미국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변화가 올 것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GM은 3년 장기 공급 계약을 제안했고 포드는 즉시 샘플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한창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전자업체들의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중국산 전자기기가 사라지면서 한국산 제품 수요가 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산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생산관리부장은 모니터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동률 98%. 완벽합니다.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품질 중심의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SK 하이닉스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출 물량이 폭증하면서 항만 인력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은 야간 작업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쁜 게 좋아요. 일거리가 넘쳐나잖아요. 한 노동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20년째 이 부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일거리가 줄어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끊임없이 배에 실렸습니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그룹의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단순히 수출 증가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장관의 말에 참석자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중국 제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전자산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표준을 만들고 생태계를 주도하고 혁신을 이끄는 위치로 올라서야 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에는 결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의 리더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투자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경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를 20년 넘게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평가는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중국 제품 퇴출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까지 한국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의 전망은 곧 월스트리트의 공식 의견이 됐습니다. 다음 날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규제를 풀고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각 부처는 즉시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해외 출장을 가는 기업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샘플 가방과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선배들이 이렇게 세계를 누볐겠지. 이제 우리 차례야.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FCC 발표 3주 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경제보좌관, 그리고 국무부와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중국 제품 퇴출 이후의 공급망 재편이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주간의 무역 통계가 표시됐습니다. 한국산 전자제품의 미국 수입액이 전년 대비 420%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기술력도 검증됐고요.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관계를 넘어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미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외교안보실장과 경제수석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전략적 동맹의 심화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투자, 시장 접근권 확대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검토했습니다. 경기도 판교의 한 AI 반도체 스타트업은 갑자기 쏟아진 투자 제안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세 곳이 동시에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투자 희망 금액만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 유치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30대 초반의 대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3년 전 창업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CFO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술 스타트업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로봇 제조업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기술 제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산업용 로봇이 독일 공장에 들어갑니다. 독일이에요, 독일.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로봇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LA 비벌리힐스의 한 애플 스토어 매니저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고객들이 애플 제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삼성 갤럭시 버즈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산 무선 이어폰이 사라지자 한국산 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졌어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중국산 이어폰을 샀다가 일주일 만에 고장나 환불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성 제품은 2년째 쓰는데 문제 없어요. 친구한테도 추천했죠. 이런 후기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났습니다. 유튜브 리뷰어들도 앞다투어 한국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한 인기 테크 유튜버는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올린 LG 무선 이어폰 리뷰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품질일 줄 몰랐습니다.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극찬의 댓글창은 한국 제품에 대한 호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엄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마케팅 에이전시는 삼성전자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캠페인이었습니다. 에이전시 대표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한 제품 광고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일로 기술 연수를 갔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세계를 가르치는 위치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의 여정, 좌절과 극복, 그리고 마침내 이룬 성공. 이것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쿄 롯본기의 한 일본 전자업체 본사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손이 부사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또 한 번 시장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때 전자산업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한국 기업들에게 추월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시장까지 한국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한 임원이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혁신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몰락은 자만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추격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여야가 손을 잡고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 지원 강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280명 중 27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치권이 하나가 된 보기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에서는 특별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등 주요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한 전자공학과 4학년 학생은 여러 기업의 제안을 받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선배들은 취업하기 정말 힘들었대. 실제로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자공학 전공자들의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약진으로 한국 기업들이 채용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업들이 인재를 찾아다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본사에서는 한국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담당 수석 기자가
편집장에게 기획안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됐는지 심층 취재하겠습니다. 편집장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기자는 이미 여러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는 글로벌 전자산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50개국에서 5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조 연설은 삼성전자 회장이 맡았습니다. 기술 혁신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끊임없는 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의 연설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유럽 기업 CEO가 한국 기업 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더 강해져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대답은 진실이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글로벌 경쟁 심화. 한국 기업들은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저력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 영도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는 야간 근무조가 막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장장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부품이 미국과 유럽 제품에 들어갑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국을 이긴 겁니까? 공장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겼다기보다는 우리 길을 걸어온 겁니다. 품질과 기술로 승부했고 그게 인정받은 거죠. 직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중얼거림은 조용했지만 결연했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FCC 발표 한 달 후인 2025년 10월 12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전자기기 퇴출 이후 첫 무역 통계를 공개한 것입니다. 숫자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산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전월 대비 380% 증가했습니다. 한 달 만에 45억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한국 관련 주식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ADR은 15% 상승했고 LG전자는 20% 급등했습니다. 한국 ETF로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3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블룸버그 본사 스튜디오에서는 긴급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앵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증가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공장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 쉴 새 없이 출항하는 화물선, 물건을 싣느라 분주한 항만 노동자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시작 30분 만에 15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전자, 부품, 화학, 운송 모든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한 증권사 트레이딩룸에서는 딜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외국인 매수 주문이 쏟아집니다. 물량 확보하세요.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수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한국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선진국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는 대통령 보좌진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공급망 재편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초 공백을 메우는데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단 한 달 만에 해냈습니다. 준비된 역량, 빠른 실행력, 완벽한 품질 관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안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즉각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였습니다. 베이징 중남회에서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한 달 만에 12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저가와 물량으로 점령했던 시장이 품질과 신뢰로 무장한 한국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일본 기업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조만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일본 전자업체 임원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전자산업의 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료, 기업 임원, 학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 경제전략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중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품질은 괜찮을까? 물량은 감당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한국의 생산력을, 한국의 저력을.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곳곳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30년, 40년을 이 산업에 몸담아온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시장을 주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야 합니다. 기술 표준을 만들고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AI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야심차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기업들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LG 회장도 일어섰습니다. 전폭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현대차 회장, SK 회장, 롯데 회장이 차례로 일어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대통령 연설을 생중계로 시청했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35년 전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한국 반도체는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의 중얼거림에는 감회가 가득했습니다. 수없이 밤을 새웠고 실패를 거듭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의 한 카페에서는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모여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 동료들이 한국을 다시 보더라고요. 애플에서 일하는 다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출신이라고 하면 삼성?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죠라고 해요.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조국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런던 금융가 시티에서는 HSBC가 한국 전용 투자 펀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펀드 규모는 50억 달러. 유럽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치방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20억 유로가 모였습니다. 서울 명동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한국 전자제품 매장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놀랍네요. 매장 직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이 5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터미널 사장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40년 일하면서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벅차올랐습니다. 한국 제품을 실은 배들이 끊임없이 세계로 출항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전 세계가 한국 제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공 화물 처리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긴급 배송이 필요한 전자 부품들이 항공편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세관 직원 한 명은 퇴근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어. 아빠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도왔다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연구원들이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차세대 육지 통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5G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6G도 우리가 먼저 해냅시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연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불빛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의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일했고, 배우고 또 배웠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프리미엄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제품을 찾았고 한국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한 정부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성과였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 밤새워 연구한 엔지니어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기업인들, 그리고 한국을 믿어준 국민들의 성과였습니다. 서울 밤하늘 위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한강에서 열린 축제였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란다. FCC 발표 한 달 후인 2025년 10월 12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전자기기 퇴출 이후 첫 무역 통계를 공개한 것입니다. 숫자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산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전월 대비 380% 증가했습니다. 한 달 만에 45억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한국 관련 주식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ADR은 15% 상승했고 LG전자는 20% 급등했습니다. 한국 ETF로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3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블룸버그 본사 스튜디오에서는 긴급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앵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증가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공장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 쉴 새 없이 출항하는 화물선, 물건을 싣느라 분주한 항만 노동자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시작 30분 만에 15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전자, 부품, 화학, 운송 모든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한 증권사 트레이딩룸에서는 딜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외국인 매수 주문이 쏟아집니다. 물량 확보하세요.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수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한국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선진국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는 대통령 보좌진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공급망 재편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초 공백을 메우는데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단 한 달 만에 해냈습니다. 준비된 역량, 빠른 실행력, 완벽한 품질 관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안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즉각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였습니다. 베이징 중남회에서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한 달 만에 12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저가와 물량으로 점령했던 시장이 품질과 신뢰로 무장한 한국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일본 기업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조만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일본 전자업체 임원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전자산업의 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료, 기업 임원, 학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 경제전략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중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품질은 괜찮을까? 물량은 감당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한국의 생산력을, 한국의 저력을.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곳곳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30년, 40년을 이 산업에 몸담아온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시장을 주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야 합니다. 기술 표준을 만들고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AI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야심차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기업들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LG 회장도 일어섰습니다. 전폭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현대차 회장, SK 회장, 롯데 회장이 차례로 일어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대통령 연설을 생중계로 시청했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35년 전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한국 반도체는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의 중얼거림에는 감회가 가득했습니다. 수없이 밤을 새웠고 실패를 거듭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의 한 카페에서는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모여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 동료들이 한국을 다시 보더라고요. 애플에서 일하는 다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출신이라고 하면 삼성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죠라고 해요.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조국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런던 금융가 시티에서는 HSBC가 한국 전용 투자 펀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펀드 규모는 50억 달러. 유럽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치방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20억 유로가 모였습니다. 서울 명동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한국 전자제품 매장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놀랍네요. 매장 직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이 5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터미널 사장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40년 일하면서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벅차올랐습니다. 한국 제품을 실은 배들이 끊임없이 세계로 출항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전 세계가 한국 제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공 화물 처리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긴급 배송이 필요한 전자 부품들이 항공편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세관 직원 한 명은 퇴근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어. 아빠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도왔다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연구원들이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차세대 육지통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5G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6G도 우리가 먼저 해냅시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연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불빛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의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일했고, 배우고 또 배웠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프리미엄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제품을 찾았고 한국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한 정부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성과였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 밤새워 연구한 엔지니어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기업인들, 그리고 한국을 믿어준 국민들의 성과였습니다. 서울 밤하늘 위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한강에서 열린 축제였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란다. 2025년 10월 13일, 오늘,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중국산 전자기기 퇴출 이후 한 달여 만에 벌어진 변화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수출 통계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전광판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는 1960년대 광부로 독일에 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땅 밑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며 조국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됐구나. 그의 중얼거림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지. 정말 그랬습니다. 독일 광부, 중동 건설 노동자, 공장 여공, 엔지니어, 연구원, 기업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식당 주인은 뉴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일하는데 요즘 정말 바쁘대요. 자랑스럽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거들었습니다. 제 조카도 LG에 있어요. 밤낮 없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람차다고 하네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뭔지 아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최고 좋은 제품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서울 코엑스 무역센터 로비에는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산업 7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시는 1960년대 흑백 사진부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공장에서 라디오를 조립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던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게. 지금 삼성 반도체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 전시 마지막 코너에는 최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8K 디스플레이, 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70년 만에 이룬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한국 대사가 연설했습니다. 주제는 기술을 통한 평화와 번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전자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의 제안에 많은 나라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내는 특별 메시지를 녹화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성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국민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혁신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세계에 기여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방송되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멈추지 않겠다고, 계속 전진하겠다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한국 기업인들이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계약서와 샘플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더 넓혀야지.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오늘도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배에 실렸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전 세계로 향했습니다. 한 항만 노동자가 컨테이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땀이 들어있어. 자랑스럽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한국인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밤하늘 위로 불꽃이 터졌습니다. 한강변에서 열린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수천 명이 따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 함성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메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정상에 올라선 것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최고 품질의 상징이었고 신뢰의 증거였고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중국산 전자기기가 퇴출된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준비해온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더 위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